네, 반갑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많이 덥죠? 더위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자, 이런 날씨에 좀 건강 많이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달은 8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더운 달이 7월입니다. 가장 추운 달은 1월이죠. 가장 추운 달, 1년 12달이니까 가장 추운 달 1월 같으면 가장 더운 달이 7월일 것 같은데 8월이죠. 자, 이 7월과 8월이 왜 그렇게 더운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 우리나라 실생활에서랑 또 천문학적으로 이 계절이 좀 다르죠. 실생활에서는 3, 4, 5월이 봄, 그렇게 해서 6, 7, 8월이 여름, 이렇게 석 달씩 각 계절이 배당이 되는데 천문학적으로는 좀 다르죠. 2월 4일 정도 입춘이죠. 그러니까 대체로 2, 3, 4월이 봄, 5, 6, 7월이 여름, 대체로 이렇게 된다 보면 되겠죠. 2월 4일이 입춘, 5월 5일, 5월 6일 이 정도의 입하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2, 3, 4월 봄, 5, 6, 7월은 여름, 8, 9, 10월은 가을, 대충 이렇게 되죠.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한 달씩 뒤로 밀리죠. 그리고 심지어 천문학적으로 가을인 이 8월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계절이 되죠. 실제로 해수욕장도 이때 가장 성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분명히 가을인데 왜 8월이 제일 덥냐? 그 더우니까 당연히 실생활에서는 여름으로 이제 적용을 하겠죠. 자, 요 절기도를 한번 볼게요. 이 절기도에 이 배당되어 있는 계절은 이 절기의 위치랑 태양의 고도를 거의 일치시키, 1대1로 대응시키면 거의 맞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에 태양의 고도 제일 높고 동지에 태양의 고도 제일 낮고, 그리고 춘분, 추분, 동지와 하지 딱 중간에 옵니다. 태양의 고도. 그리고 춘분, 추분, 낮과 밤의 길이 똑같습니다. 하지 때는 낮이 제일 길고 동지 때 밤이 제일 길고, 다 아시죠? 그리고 같은 높이에 있는 절기들은 태양의 고도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하와 입추, 태양의 고도 같습니다. 입동과 입춘, 태양 고도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수학적으로 딱 보면 확실히 입하부터 입추까지가 여름 맞죠? 제일 꼭대기 있죠? 즉 아파트로 말하면 제일 꼭대기층입니다, 이거. 그리고 입춘부터 입하 사이, 입추부터 입동 사이, 여기가 중간층. 그리고 입동부터 입춘 사이, 여기가 제일 아래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8월이 제일 더우냐? 태양 고도가 하지에 제일 높죠. 자, 하지가 제일 높으니까 여름 정중앙이나 보면 됩니다. 5, 6, 7월로 보면 여름 정중앙이 맞죠. 그런데 하지가 6월 22일경인데 6, 7, 8월로 여름이라 하죠. 자, 천문학적인 현상과 실제 자연 현상은 한 템포 차이가 납니다. 태양의 고도는 입하부터 높아져서, 즉 태양의 고도는 입하부터 이제 거의 최고 지역에, 입하부터 입추 차이가 최고 지역이죠. 이 최고 지역에 들어오는데 물 끓인다고 처음부터 바로 따뜻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면이 데워지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입하부터 태양의 고도가 높아져서 지면은 햇볕을 많이 받게 되는데, 하지를 지나서, 즉 정점을 지나고 그 이후부터 지면이 이제 이때쯤 되면 많이 데워져 있습니다. 이 데워져 있는 지열이 이제 방출되겠죠. 많이 데워져 있으니까 많이 방출되는 겁니다. 자, 이 7월은 그러면 하지 이후 소서돼서 이때 7월은 햇빛의 고도도, 태양의 고도도 높고 지열도 많이 방출되고, 즉 햇빛도 강렬하고 지열도 많이 방출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무더위가 되는 겁니다. 이때가 불볕더위입니다.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불볕더위입니다. 이때 일사병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 수영 오래 하거나 옷 벗고 수영을 오래 하거나 선탠을 오래 하거나 하면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병, 화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열대야 현상 상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8월이 되면, 즉 8월 입추죠. 입추가 지나면 태양 고도는 현저히 낮아지죠. 그렇게 낮은 건 아니지만 입추를 기준으로 여름보다는 한여름보다는 제법 많이 낮아지죠. 하지만 이때가 제일 더운 이유는
이제 그동안에 여름 동안에 지면에 농축되어 있던 누적되어 있던 이제 열이 이때 본격적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천문학적으로 가을이기 때문에 대기의 최상층부에 수증기가 응결됩니다. 그러면서 온실효과가 상당히 커집니다. 이 온실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방출되는 열이 제대로 방출되지 못하고 대기를 한참 데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8월이 그렇게 더운 겁니다. 이때 해수욕장 성수기죠. 그러니까 7월은 불볕더위, 8월은 찜통더위. 그래서 7월은 일사병을 조심해야 되고 8월은 열사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7월 열사병, 8월 일사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7월에 일사병이 많고 8월에 열사병이 많습니다. 이 8월에는 진짜 이 자동차 속에서 강한 질식감을 느낀거나 하는 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계절입니다. 어쨌든 이 7월과 8월의 무더위는 그렇게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낮에는 되도록이면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햇빛이 떼약볕이 많은 햇빛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정도 이 정도에는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7월과 8월에는 특히 지면에서 방출되는 열이 많기 때문에 열대야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그 표면에 그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도시에서는 열대야 현상 상당히 강합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이때 무더위를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더운 계절에는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